우리는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보면서 평온하게 살 줄 알았어. 근데 왜 자꾸 싸우기만 하지? 이건 실제 63세 부부의 말이에요. 둘 다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고 이제 여유 있게 살 차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서 함께 있다 보니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대화는 줄고 결국 서로 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즘 한국 은퇴 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노후가 오히려 갈등의 연속이고 외로움의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 10상 중 8상이 은퇴 후 삶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은퇴 후 일상이에요. 은퇴를 하면요, 돈 문제가 끝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대비는 어느 정도 했는데 삶의 리듬이나 관계의 변화에 대해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사례 1.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60대 초반의 김씨 부부는 은퇴 후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죠. 아침에 같이 산책도 하고 점심도 해먹고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TV만 보고 아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대화가 줄고 웃음이 사라지더니 결국 부부가 각자의 방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아내가 말하더군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마음은 너무 멀어졌어요. 그게 더 외롭더라고요. 이 부부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 새로운 일상을 설계하는 법을 모르고 그냥 쉬기만 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침묵과 거리감이었죠. 사례 2. 내가 왜 당신 눈치까지 봐야 해? 박 씨 부부는 남편이 정년퇴직한 뒤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 전엔 아내가 가사와 손주 육아를 도맡았고 남편은 바깥일을 했죠. 그런데 은퇴 후엔 남편이 집에서 하루 종일 아내의 일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찬이 왜 이래? 이 시간에 청소를 왜 해? 처음엔 참았지만 어느 순간 아내가 폭발했대요. 당신 나한테 직장 상사처럼 굴지 마. 문제는 역할 전환이 안 된 거예요. 은퇴한 남편은 할 일이 없어지자 아내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했고 아내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죠. 서로를 지지해야 할 부부가 감시자와 피감시자가 되어버린 셈이에요. 사례 3. 우린 지금 누구랑 사는 걸까? 그냥 동거인이야. 세 번째 사례는 더 씁쓸합니다. 정씨 부부는 둘 다 은퇴하고 자녀도 출가한 상태예요. 이제 둘만 남아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서로 대화가 거의 없는 상태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같이 밥 먹어도 말이 없고 각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나 유튜브만 보죠. 아내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남편이랑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 같아. 웃을 일도 기대할 일도 없어요. 이 경우 정서적 연결의 단절이 핵심이에요. 은퇴 후에도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없으면 형식적인 동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상의 구조 만들기.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은 정말 중요해요. 식사 시간, 산책 시간, 각자의 취미 시간, 함께 보내는 시간 등을 루틴으로 만들면 하루가 살아있어요. 2. 따로 또 가치의 원칙. 24시간 붙어 있기보다는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할 땐 질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핵심이에요. 같이 책을 읽는다든가, 작은 텃밭을 가꾼다든가, 여행 계획을 함께 세우는 시기죠. 3. 함께 배워나가기. 은퇴 후에도 배우는 걸 멈추지 마세요. 부부가 같이 노래 교실을 다니거나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듣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걸 함께 배우면 공통의 대화 거리가 생기고 관계가 다시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은퇴란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출발점이에요.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정서적 준비와 관계 설계도 필요하답니다. 10상 중 8상이 불행하다고요? 그 수치를 바꾸는 건 결국 지금 당신의 작은 실천이에요. 오늘부터라도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세요.
은퇴 후의 진짜 행복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한국 은퇴 부부의 충격 실태. 10상 중 8상이 불행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만큼 은퇴 후 부부의 삶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마주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은퇴 부부들 중 약 80%가 은퇴 후의 삶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그 이유로 배우자와의 갈등 또는 소통 단절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생활 전반의 질과 노후 행복 수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1. 은퇴 부부의 불행은 왜 생길까? 경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관계 재설계의 실패. 많은 이들이 은퇴 준비를 재무 설계에만 국한시킵니다. 연금, 퇴직금, 의료비 대비 등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부부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함께 보낼 것인지, 서로의 공간과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은퇴는 곧 사회적 역할의 상실, 그리고 생활 리듬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부부 모두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충돌과 단절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후 부부 갈등. 사례 1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멀어진다. 서울에 사는 60대 김모 부부는 은퇴 후 단출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거의 없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깊어졌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교류는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감정적 단절이라 부릅니다. 특히 은퇴 후에 발생하는 이 단절은 삶의 의미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사례 2 역할 전환 실패, 아내의 스트레스. 퇴직한 박모 씨는 집에서 아내의 일상에 지나치게 개입하며 가정 내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전에는 생계 책임자였던 남편이 은퇴 후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려고 배우자의 공간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내에게 감시받는 듯한 피로감을 주며 오히려 정서적 거리가 생기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처럼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된 문화에서는 역할 재조정에 대한 합의 없이는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3 형식적 동거, 의미 없는 일상. 정모 부부는 아이들을 출가시킨 후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실상은 하루 대부분을 각자의 스마트폰에 몰입하며 물리적 공존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정서적 고립감을 심화시켜 배우자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외로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1. 공간과 시간을 다시 설계하라. 은퇴 루틴 만들기. 은퇴 후에도 일정한 루틴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상시간, 식사, 운동, 취미활동, 부부간 대화시간 등을 계획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조로운 일상을 방지하고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따로 또 가치의 원칙 개인 시간과 부부 시간의 균형. 은퇴 후 부부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 시간을 존중하면서 하루 일정 중 일정한 시간은 공동의 활동, 산책, 요리, 여행 등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3. 공통의 관심사 개발,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매우 유효합니다. 스마트폰 교실, 동호회, 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등은 공통의 화제를 만들어주며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전문가 재현 은퇴는 관계의 종착지가 아니라 재출 발점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통합대 절망의 시기로 정의했습니다. 이 시기에 부부 관계가 긍정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면 인생 전체에 대한 부정적 해석으로 귀결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 부부의 삶은 단순히 편히 쉬는 것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규칙을 만들고 정서적 재구성을 해 나가는 적극적인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 행복한 은퇴 부부 생활의 핵심은 관계 재설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 걱정 없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 은퇴 후 부부의 삶은 정서적 거리, 대화의 부재, 역할 혼선 등 관계의 문제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배우자와 하루의 구조를 다시 짜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2030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 조건입니다.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여유로운 오후의 찻잔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만 꼬박꼬박 나오면 괜찮겠지. 하지만 은퇴 후 어느 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 매달 280은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불안하고 비참하지? 이 질문은 단지 돈의 액수만이 아니라 삶의 준비 정도와 방향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연금만 믿고 은퇴를 맞이했다가 예상치 못한 감정적, 경제적 벽에 부딪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사례 1 전직 경찰 35년 근무했는데 허무했습니다. 60세 김병호 가명씨는 경찰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연금은 약 280만 원, 아이들도 모두 출가했고 아내와 단둘이 살 집도 마련해뒀습니다. 이 정도면 은퇴 잘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허무함이었습니다. 출근 안 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TV 보고 누워있다 보면 저녁이고 그게 계속 반복돼요. 사람이 쓸모없어진 느낌이에요. 정체성의 붕괴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경찰 제복을 벗는 순간 그는 사회에서의 위치도 존재감도 함께 잃은 듯 느꼈습니다. 수입보다 더 무서운 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사례 이 아내는 늘 집에 있는데 우리는 대화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58세에 퇴직한 여성 공무원 정영숙 가명 씨입니다. 그녀는 남편도 같은 시기에 퇴직했고 둘 다 매달 25만 28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닥친 건 생활의 안정이 아닌 정서적 거리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말이 없어요. 대화 주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랄까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은퇴 후 관계의 위기는 은근히 그리고 조용히 찾아옵니다.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수록 쌓이는 사소한 갈등들, 서로의 리듬이 달라서 생기는 생활 충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삶의 목표가 사라진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례 3남들보다 연금 많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말도 못 꺼내요.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이정만 가명 씨는 누구보다 재정적으로 잘 준비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직 퇴직 후 연금은 약 300만 원 수준. 자가도 있고 차량도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은퇴 후 돈 쓰는 구조가 전혀 예상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건강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더군요. 병원비가 한 달에 5,060만 원, 거기에 노후 집수리, 보험료, 조카 결혼까지 어느 순간 적자가 나요.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따라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 가족의 기대, 각종 경조사 등 은퇴한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는 요즘 카드값을 미루는 일이 늘어났고 자녀에게 말 못할 빚도 생겼습니다. 은퇴 후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연금 충분한 생활비가 아니다. 연금 280만 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닥을 보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병원비, 관리비, 자동차 유지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등은 정기 지출보다 무섭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 고정 지출 줄이기는 필수이며 가능하다면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거리나 자산 구조 설계도 함께 필요합니다. 2. 정체성 상실에 대비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떠받쳐 주던 직업이 사라지면 그 공백은 생각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역할, 목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 모임, 자원봉사, 취미 기반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 없이도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비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관계를 재정립하라. 가족, 부부, 친구와의 관계도 은퇴와 함께 변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늘 함께 있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은 공유하되 시간을 분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끼리도 각자의 일과 취미를 존중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보다 중요한 것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연금만 꾸준히 들어오면 걱정 없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연금은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 그 위에 얹을 관계, 역할, 감정, 그리고 삶의 리듬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매달 28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 들어와도 비참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아직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속에 있다면 지금 바로 재정, 정서, 인간관계, 건강, 그리고 나다움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매달 280만 원의 연금, 왜 은퇴 생활을 지탱하지 못할까? 은퇴 설계 전문가의 현실 진단과 조언. 1. 280만 원 연금, 충분한 생활비인가? 60세 이상 퇴직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100만 250만 원 사이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일부 특수직을 제외하면 280만 원은 비교적 높은 연금 수령액에 속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지출 구조와 재정 지속성입니다. 현실적인 월 지출 항목 예시인 가구, 자가 기준. 식비 및 생필품 7,090만 원. 공과금 및 관리비 2,030만 원. 교통 및 통신비 1,525만 원. 건강보험료 및 병원비 3,050만 원. 경조사 및 여가비 20만 원 이상. 총합 약 17만 220만 원 기본 고정비만.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주택 수리비, 차량 유지비, 자녀 지원 등이 추가되면 연 500만 1천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결론 280만 원은 절약형 생활 기준으로는 유지 가능하지만 여유롭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2. 은퇴 후 경제적 공백보다 무서운 정체성 공백. 은퇴 후의 심리적 문제는 대부분 정체성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오랜 시간 특정 직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에 느끼는 소외감, 허무감, 자존감 하락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주요 정서적 변화 사례. 소속감 상실, 우울감, 무기력. 일상 루틴 붕괴, 수면장애, 건강 저하. 사회적 역할 단절, 관계 축소, 고립. 배우자와의 거리감, 대화 단절, 갈등 증가. 심리학에서는 이를 제2의 사춘기라 부를 만큼 정서적 변화가 급격하고 감정 기복이 심화될 수 있는 시기로 봅니다. 해결 방안. 은퇴 전부터 나만의 시간과 목표 중심 활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취미 기반 모임 또는 파트타임 근로가 정체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은퇴 후 부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 은퇴 이후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입니다. 주요 갈등 원인. 하루 24시간 함께 있음으로 생기는 생활 충돌. 역할 정체성 붕괴로 인한 감정적 불만. 재정 사용에 대한 가치관 차이. 의사소통 부재 및 관심사 불일치. 특히 여성은 가사 노동이 늘어난다고 느끼고 남성은 가정 내 역할 상실을 겪으며 상호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안. 각자의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각방 생활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엔 부부가 따로 활동하고 저녁은 함께 보내는 방식이 관계에 긍정적입니다. 또한 재정 계획을 함께 세우는 과정도 감정적 유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노후 재정 계획에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착각. 연금이니까 고정 수입이라 괜찮다. 연금은 늘어나지 않지만 지출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늘어납니다. 실질 구매력은 매년 감소합니다. 지출은 은퇴하면 자동으로 줄어든다. 오히려 병원비, 약값, 집수리, 가족 지원 등으로 지출은 늘어납니다. 집은 자산이다. 나중에 팔면 된다. 주거 안정성, 감정적 요인,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현금화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유동성 있는 자산이 더 중요합니다. 배당주, 채권, 현금성 자산. 정답은 은퇴 전 반드시 생활비, 시뮬레이션, 유지비가 적은 자산 구조와 보장성 보험 재점검, 비상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5. 실질적인 준비 방법 요약. 준비 항목 구체적 전략. 재정 최소 6개월치 비상자금 확보. 지출 구조, 재정비 정기 vs 변동비. 부채 정리 및 현금성 자산 확보. 정서 은퇴 후의 루틴 마련. 사회활동 참여 동호회, 자원봉사. 새로운 목표 설정 작은 것부터 시작. 관계 부부간 일상 조율, 소통 시간 확보. 자녀와 재정적 기대치 조율. 외부 인간관계 확장 노력. 건강 정기검진 계획 수립. 비보험 건강 비용 대비. 운동 루틴 확립, 유산소 근력. 결론 금액이 아닌 구조가 핵심입니다. 연금 280만원, 단독으로 보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삶의 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그 위에 튼튼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변수에 대비한 비상계획.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정체성 활동.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과 시간. 현실적인 지출 계획과 추가 수익 전략. 이 모든 것을 함께 고려했을 때 우리는 비참하지 않은 은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부터가 늦지 않습니다. 63세 은퇴자의 고백 놀면서 사는 삶을 택한 진짜 속사정. 여러분, 63세 은퇴자가 은퇴 1년 만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저는 그냥 놀기로 했습니다. 였습니다. 이 말 조금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자식 키우고 퇴직금까지 모은 사람이 은퇴하자마자 선택한 게 일도 아니고 창업도 아니고 그냥 논다는 거예요. 보통은 은퇴하면 뭔가라도 붙잡으려고 애쓰잖아요. 생활비 걱정도 있고 사회에서 밀려나면 허무할 것 같고 그래도 뭔가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자영업을 하거나 파트타임이라도 찾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정반대의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평생 동안 일만 하느라 자기 삶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닥뜨릴 현실일 수 있기에 더 큰 울림을 주는 거죠. 사례 1. 그냥 노는 삶을 선택한 은퇴자. 63세 김씨,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했습니다. 늘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생활. 회사에서는 성실맨으로 불렸지만 정작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늘 부족했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주변에서는 다들 뭐 할 거야? 치킨집 할 거야? 아니면 컨설팅 같은 거 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정반대로 선언했죠. 저는 놀 겁니다. 더 이상 돈 벌 생각 없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퇴 전부터 빚을 다 갚아놨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소규모 임대 수입으로 월 23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욕심만 줄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죠. 놀라운 건 그렇게 놀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주말에는 아내와 등산 다니며 틈틈이 손주들 돌봐주고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돈은 줄었지만 웃음은 늘었어요. 이게 진짜 인생 아닐까요? 사례 2. 쉬면 불안해서 창업했다가 실패한 은퇴자. 반대로 62세 B씨는 은퇴 후 불안감 때문에 곧바로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퇴직금 4억 원을 쏟아부어 치킨집을 열었죠. 이제라도 내가 사장님 돼서 열심히 굴려야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고 젊은 세대의 빠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죠. 결국 2년 만에 적자가 쌓여 폐업을 했고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퇴 후 불안하다고 무작정 뭘 시작한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차라리 그냥 쉴걸. 이 사례는 은퇴 후 일이 반드시 해답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준비 없이 뛰어든 창업은 오히려 노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교훈이죠. 사례 3. 일과 놀이의 균형을 찾은 은퇴자. 65세 C씨는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다가 퇴직한 뒤 주 2회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를 이어갑니다. 덕분에 소액이지만 꾸준히 수입이 생기고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나누는 보람도 느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사진 동호회 활동과 봉사활동에 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꾸준히 이어가며 삶의 균형을 찾은 거죠.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일합니다. 일주일에 2번만 강의해도 만족스럽고 나머지는 제 시간으로 쓰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그냥 놀기의 조건. 그럼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은퇴 후 삶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재무 설계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경제적 안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은퇴 후 부부가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월 200만 원, 조금 여유 있게 살려면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금융, 자산 수익 등으로 이 정도는 만들어놔야 합니다. 둘째, 건강이 받쳐줘야 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후회의 1위가 바로 건강관리 소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셋째, 관계망이 필요합니다. 그냥 논다는 게 집에서 혼자 TV만 본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 23개의 사회적 모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호회든 봉사든 종교 모임이든 뭐라도 있어야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팁? 은퇴 전에 반드시 빚을 정리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대출 상환부터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욕심을 줄이는 소비 습관이 필요합니다. 외식 줄이고 자녀 지원도 무리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노후 자산은 공격적 투자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위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금, 채권, 연금 상품 같은 것들이죠. 무엇보다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있어야 놀기도 즐겁습니다. 아침에 운동, 점심에 모임, 오후엔 취미 활동, 저녁에 가족과 식사 같은 리듬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은퇴 후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를 붙잡고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과감히 손을 놓고 자유를 즐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답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63세 은퇴자의 고백처럼 그냥 논다는 선택은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인간다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할 자유, 그리고 놀 자유. 결국 준비한 만큼 그 선택권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놀면서 사는 삶을 지탱하는 3대 조건. 여러분, 방금까지는 은퇴 후 삶의 다양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놀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는 현실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기 위해서는 놀 수 있는 조건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건을 돈, 건강, 관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돈 매달 최소 200만 원의 현금 흐름. 은퇴 후 삶에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건 바로 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 수입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개인 평균 70만 원, 부부 합산 140만 원. 퇴직연금 30년 이상 근속한 경우 월 50만 100만 원. 소액 임대 수입 월세 30만 50만 원. 이렇게만 해도 합쳐서 200만 300만 원 선이 나오죠. 이 정도면 기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의 안정성이에요. 은퇴 후에는 도전적인 투자보다 안정적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공격적 투자 주식, 코인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클 수 있음. 은퇴 후엔 위험. 안정적 자산연금, 채권, 예금 큰 수익은 아니어도 매달 꾸준히 들어온 은퇴자에게 적합. 실제로 재무설계사들은 은퇴 후엔 원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퇴직금으로 더 벌겠다가 아니라 잃지 않겠다를 목표로 삼으셔야 해요. 2. 건강 매달 10만 원은 투자라고 생각해야.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말,
이제는 너무 흔하게 들려서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은퇴자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진실이에요. 여러분, 은퇴 후 평균 기대 수명이 20년 넘는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그중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은 10년 남짓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병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최소 월 10만 원은 건강관리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게 헬스장이든 요가든 정기검진이든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 3회 이상 걷기 30분 이상, 근력운동 병행 덤벨 밴드, 스쿼트 등, 정기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암검진 주기 확인.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건강 수명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은퇴 후 여행이나 취미도 결국 건강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비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3. 관계 최소 23개의 사회적 모임.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은퇴 후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에요.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도 고립감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23개의 모임을 갖고 있어야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 취미 모임 사진, 등산, 합창단, 낚시 등 내가 즐길 수 있는 활동, 봉사활동 도서관, 아동 돌봄, 환경활동 사회적 기여와 보람, 지역 커뮤니티 아파트 모임, 종교활동, 동호회.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다시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나는 여전히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감각이 정신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흔한 실패 패턴. 자,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3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무리한 창업. 퇴직금으로 치킨집, 카페, 편의점 같은 걸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은퇴 창업의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실패하면 돈도 잃고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과도한 자녀 지원. 은퇴금으로 자녀 결혼자금, 주택자금을 대주다가 본인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는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이라고 강조합니다. 고위험 투자. 은퇴자 중에는 노후 자금을 불려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식, 코인에 몰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손실이 나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후 자산은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실천 가이드 은퇴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준비. 빚 청산 은퇴 전까지 모든 대출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현금 흐름 점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 줄이기 은퇴 전부터 작은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면 충격이 덜합니다. 하루 루틴 만들기 아침 운동, 점심 모임, 오후 취미 활동 같은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 유지 친구, 가족, 사회 모임. 이 3가지 연결망을 꾸준히 관리하세요.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구는 일하며 의미를 찾고 누구는 과감히 손을 놓고 자유를 즐깁니다. 중요한 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자유가 있는 것만큼 놀 자유가 있는 것도 부자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63세 은퇴자의 고백처럼 놀면서 산다는 건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오늘부터라도 돈, 건강, 관계 이 3가지를 준비해 두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나는 이제 놀면서 살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50대 퇴직 후 생활비 구멍으로 파산 위기. 당신도 모르게 새는 돈 막는 법 공개. 퇴직 후 생활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 넉넉하게 벌던 시절이 끝나고 수입이 줄어들면 생활비 조정이 필수가 되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비를 줄이려 애써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겁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돈 새는 구멍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돈을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소소한 지출의 함정. 김씨 부부는 50대 중반에 퇴직하고 새로운 인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죠. 두 사람 모두 근무할 때에는 점심을 간단하게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했지만 퇴직 후에는 집에서 지내면서 기분 전환 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외식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느껴졌던 이 지출이 결국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작은 지출이 쌓여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소한 카페 이용, 간단한 외식 등이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지출이 매달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외식과 카페 방문을 줄이고 집에서 더 다양한 식사를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출을 계획적으로 줄이면서 생활비에 큰 부담을 덜게 되었죠. 사례 2집 유지비와 관리비.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한적한 교외로 이사 갔습니다. 넓고 쾌적한 집을 꿈꾸며 교외로 이주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 대형 평수의 집 유지비와 난방비, 그리고 잔디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 결국 예상했던 생활비보다 훨씬 많이 지출하게 됐죠. 이런 경우 자신이 사는 집이 적정한 크기인지 유지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부는 결국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관리비가 낮고 공용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적정한 유지비와 효율적인 생활비를 고려하는 것이 퇴직 후에 안정된 생활에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례 3 보험과 구독 서비스. 퇴직한 김 부장님은 30년 넘게 일하며 쌓아둔 보험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소액의 보험료와 각종 구독 서비스가 이제는 큰 부담이 된 것이죠. 김 부장님은 재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중복된 보험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상품만 남겨두었습니다. 또 필요 없이 자동 결제되고 있던 구독 서비스도 모두 점검해 해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달 약 20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독 서비스와 보험은 한번 들어두면 잘 신경 쓰지 않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지출된다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 생활비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로 소소한 지출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외식, 카페 방문 등 작은 지출이 모이면 상당한 비용이 됩니다. 둘째로 주거 형태를 고려해 유지비와 관리비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교외로 이주하거나 큰 평수의 집을 선호하는 것은 좋지만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매달 자동 결제되고 있는 구독 서비스와 보험 상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월급이 아닌 퇴직금과 연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미리 생활비 구멍을 점검하고 퇴직 후에도 꾸준한 점검을 통해 계획적인 소비를 유지해야만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퇴직 후에도 돈이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돈이 새는 구멍 막는 법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실질적인 대처 방안. 퇴직 후 줄어든 수입 속에서 늘어나는 생활비의 압박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특히 퇴직 전에는 비교적 여유로운 지출을 하며 생활할 수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월급이 아닌 한정된 자산과 연금으로 생활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게 되죠.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생활비 구멍을 막고 효율적으로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작은 지출의 누적 지출의 착각을 경계하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출의 착각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작고 빈번한 지출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많은 퇴직자들이 작은 외식, 기분 전환을 위한 카페 방문, 간단한 취미생활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전에는 일에 지치다 보니
주말에 간단한 외식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면서 소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퇴직 후 이 지출 패턴이 일상이 되어버린다면 매달 수십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걸 알게 되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작은 지출의 함정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지출 계획과 소비 패턴을 재점검할 것을 권장합니다. 월별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꾸준히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현금을 사용하는 대신 지출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하는데, 이는 자금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집 관리비와 유지비, 주거, 환경, 재정비를 고민하라. 많은 은퇴자들이 교외로 이주해 한적한 생활을 꿈꿉니다. 넓은 집에 살며 여유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넓은 집과 큰 마당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와 공과금은 퇴직 후의 수입 구조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집 관리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도 무시할 수 없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퇴직 후의 주거 환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지비가 과도하게 들지 않는 소형 아파트나 실속 있는 중형 주택으로의 이주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당이 딸린 집이라면 마당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동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3. 보험과 구독 서비스 불필요한 고정비용 정리의 필요성. 보험과 구독 서비스는 한번 가입하고 나면 쉽게 잊혀지기 쉽습니다. 퇴직 전에는 급여의 일부로 매달 빠져나가던 비용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퇴직 후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고정 비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장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잡지, 헬스케어 앱 등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매달 지출되는 구독료가 쌓이다 보면 연간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구독 서비스를 한번 점검하고 정말 필요한 서비스만 유지하도록 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고정 비용은 퇴직 후의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4.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생활 패턴 찾기. 퇴직 후에는 경제적 안정만큼이나 심리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체성과 역할 상실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퇴직 전에는 자신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이를 대신할 새로운 생활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동시에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활동을 지속하며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활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무료로 제공되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체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5. 미래의 지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퇴직 후 생활비 구멍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 전에는 일정한 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비, 노후의 돌봄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래의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필요할 경우 생활비 예비비를 마련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재무 상담을 통해 퇴직 후에 자산 운용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 배분을 점검하고 경제적 변동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 생활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퇴직 후에는 수입원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 관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지출이나 고정 비용 관리에 소홀해져 돈이 새는 구멍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작은 지출과
고정 비용을 꾸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출의 함정을 경계하고 집 관리비를 점검하며 불필요한 고정 비용을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서 미래의 지출에 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와 점검을 통해 퇴직 후에도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